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지지하게 될 때, 우린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자신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지지하게 될 때, 논리를 가지고 지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오히려 진중권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오로지 논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사유는 원리 논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뇌의 기능은 오로지 논리만 생각하라고 있는 뇌가 아니에요. 모든 논리에는 감정이, 그리고 직관, 직관력,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것이 최종 결정으로 나오게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리고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력, 직관 자체를 무시하고 자신이 공부했던 어떤 논리라든지 그런 것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런 거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막 달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저도 똑같이 느끼면서 그것들을 저의 어떤 논리와 함께 버무려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떨 때로는 뭐 특별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논리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학문적 기초가 있고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시민이라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그리고 결과는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역사가 논리만 가지고 지금 변해온 상황이 아니에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인간의 어떤 역사와 문화와 어떤 기술 발전,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어떤 과정들을 볼 때, 현재까지 이루어져 온 어떤 흐름을 볼 때, 그것이 과연 오로지 인간의 어떤 논리의 산물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 않죠. 그렇지만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분명 논리의 결과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하지만 그 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동기는 결코 논리에서 출발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 어떤 타인을 생각하는 어떤 동정심, 무엇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지식에 대한 목마름, 어떤 기본 감성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걸 빼고 나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그걸 빼고 논리만 갖고 생각을 하니까 진중권 같은 그런 논리 괴물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열린민주당이 하고 있는 저 행동들이 논리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과연 저 추천하는 저 당원 1000명의 저 무작위로 선정된 저 당원들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반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적인 기초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생각이 여기 함유된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사람이면 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서 집단지성이 함께 발현이 되는, 1000명의 집단지성이 발현이 되어서 후보를 추천을 하고, 나머지 당원과 국민들의 또다시 집단지성이 또 발현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그 안에 녹아들어서 최종적인 후보가 나오겠죠. 만약에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일반 감정이라든지 직관력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국회의원은 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아야 하느냐?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저 논리를 앞세우는 자들의 자신들이 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신문이라고 하는,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해서 논리라고 하는 어떤 궤변이라고 하는 무기를 앞세워서
대중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어떤 그런 논리들은 우리한테 씨알도 안 맥히죠.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런 궤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어쨌든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그런 무작위로 선정된 그런 어떤 그 1000명의 1000분의 그 추천인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슬슬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시험을 봐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아버리면 사실 깔끔하죠. 예.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말씀하셨는지, 뭐, 이렇게 한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깨시민 발언 때인가 누가 나오셔가지고 시험 봐야 된다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직관력을 무시하고 그대로 논리와 지식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고 싶으면 시험 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 시험 봐서 성적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성적순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 뽑으면 돼요. 예. 하지만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각 당의 그리고 각 후보들의 어떤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정책을 내놔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나를 뽑아주면 난 뭘 하겠다. 이 모든 과정이 폴리틱스라고 이제 정치가 폴리틱스인데 폴리틱스의 모든 과정은 이런 식으로 어떤 포퓰리즘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은 대중 영합주의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치가 대중에 영합해야지. 그러면 대중과 괴리돼 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정치인가요? 포퓰리즘은 어떤 선동주의와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동주의와 대중 영합주의, 포퓰리즘은 다른 얘기예요. 대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준 지지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정치 기본입니다. 지금 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포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호주에 오늘 그 발표가 났어요. 호주도 드디어 오늘 발표가 났는데 그 일정 수준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가정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노약자, 사회 그 약간 소외된 계층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그냥 캐시로 돈을 주겠다. 750달러니까 1인 어떤 그 해당자당 750달러이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50만 원 좀 넘는 것 같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전주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상대로 5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실시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현재 호주의 어떤 그 연방 정부가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그리고 2008년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똑같은 정책을 핀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그 1인당 100만 원, 1000달러씩을 주었던 그 정부는 노동당입니다. 호주엔 노동당과 자유당 두 개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노동당에서 1000달러씩 풀었을 때 자유당에서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거를 최근까지 그거를 욕을 하고 놀려먹었어요. 포퓰리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유당 정권이거든요. 오늘 발표났습니다. 750달러씩 주는 걸로. 예. 포퓰리즘이 아니죠.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을 했고 국민들이 그 고통을 지금 받고 있고 그 피해가 크다면 이 정부가 무슨 정부이든, 그리고 그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공격을 받든 말든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해야 저 뒤에 있는 화석처럼, 공룡의 발자국 화석처럼 저렇게 발자국이 남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저긴 발자국이 남았으니까 걸어가도 되는구나. 안전한 곳이구나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따라서 또 다시 걷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포퓰리즘이다. 예, 인기가 없으면 무능하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공격의 프레임에 넘어가게 될까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를 알고 있고, 예, 머리안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죠. 머릿속에 뭔가 비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빈 공간이, 여백이 있는 분들이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예. 오늘 방금 있었던, 오늘 있었던 발표가 되었던 갤럽의 여론조사를 같이 보면서, 예, 이 머리 안에 여백이 계신 분들이 주로 어느 곳에 많이 계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